뉴스 매거진 7 2부 시작합니다. 괴산군에서 충북의 12번째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기저질환이 있는 80대 여성인데 현재까지는 병원과 보건소 등 여러 의료기관을 다녀간 걸로 파악돼 비상이 걸렸습니다. 반면 청주 콜센터 직원인 6번 환자는 충북에서 첫 완치 퇴원자가 됐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북에서 12번째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괴산군 장현면에 거주하는 84살 A씨로 지난달 25일부터 감기 증상을 보이다 오늘 오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청주 하나병원 음압병상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최초 증상을 보인 이후 괴산과 충주 지역 병원과 보건소를 방문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A씨는 3차례 진단검사에서 한 차례 음성이 나왔지만 보건당국은 확진자로 판정했습니다. 이 환자를 확진자로 간주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충북의 첫 퇴원자도 나왔습니다. 6번 환자인 청주의 한 콜센터 여직원 24살 B씨입니다. 지난달 25일 확진 판정을 받고 충주유리원 음압병상에서 치료를 받아온 B씨는 이틀에 걸친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고 이번 8일 만에 격리 해제됐습니다. 현재 기존 확진자들의 건강 상태가 모두 양호해 곧 추가 퇴원자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8번, 10번 확진자도 임상 증상이 호전되어 오늘 1차 검사 예정이며 검사 결과 음성이 나오면 1000명이 넘는 인파가 뒤엉켜 마스크를 사기 위해 몇 시간씩 줄을 서는 답답한 상황도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농협 충북유통이 코로나19 감염 우려와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판매 방식을 기다릴 필요가 없는 사전 번호표 배부 형태로 바꿨습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정부가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의 개학을 2주 더 미루고 이 기간까지 학원도 휴원할 것을 권고하면서 학원들이 심각한 경영난에 빠졌습니다. 임대료에 강사료까지 2중고, 3중고에 시달리면서 폐업을 고민하는 학원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주의 학원 밀집 상가. 하지만 문을 연 학원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학원에도 휴원을 강력 권고했기 때문입니다. 벌써 2주째 휴원 중인 이 미술학원도 2주나 더 휴원하라는 정부 방침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임대료도 있고 이제 강사 월급 지급도 해야 되고 그거 말고도 이제 공과금이나 그런 게 이제 나가야 하니까 거의 대부분 이제 마이너스인 상황이고요. 150여 명의 학생이 뛰놀던 축구 교실도 텅 비었습니다. 3월에도 운영을 못하면 200만 원이나 하는 축구장 임대료에 강사비까지 어떻게 감당할지 암담하기만 합니다. 당장 3월 달이 큰 문제긴 하지만 4월 달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5월 달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대책도 기약도 없는 휴원 조치에 아예 폐업을 고민하는 학원도 부지기수입니다. 힘들죠, 지금. 접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 중이죠. 더 이상 버틸 힘이 있나요? 여기 딸린 식구들도 지금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현재까지 충북 지역 내 학원과 교습소 3,117곳 가운데 휴원에 들어간 곳은 2,000여 곳, 10곳 가운데 7곳에 달합니다. 급기야 학원연합회는 정부가 추가 휴원을 권고한 만큼 휴원으로 입은 손실의 절반을 정부가 보전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우리 학원과 교습소가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손실을 보전해달라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고 우리의 의견이죠. 한편 부산의 한 학원에서 수업을 받던 고교생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장기 휴원에 따른 학원들의 경영난은 갈수록 심화될 전망입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 오늘의 뉴스 초점을 알아보는 뉴스 브리핑 순서입니다. 조상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오전과 오후 사이가 좀 상황이 좀 많이 급변을 했습니다. 오전에는 첫 퇴원자가 나오면서 좀 긍정적인 기대를 하게 했었는데요. 오후에 괴산에서 추가 확진자가 나왔다고요. 네, 괴산군 장현면에 사는 84세 여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충북의 12번째 환자고요. 네. 기저질환으로 고혈압이 있다고 합니다. 지난달 25일부터 인후통과 가래 증상을 보여왔는데
서울의 사설의료기관과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 결과가 서로 엇갈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을 해서 확진 판정을 내린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양성으로 분류가 됐고요. 이제 12번째 확진자가 80대라고 하면 지금까지 확진자 중에 최고령자 아닌가요? 맞습니다. 12명의 충북 확진자 연령대를 보면요. 20, 30대가 9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40대와 50대는 각각 1명씩인데 이번에 84세 확진자가 나온 겁니다. 괴산의 첫 환자일 뿐 아니라 충북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환자가 되겠습니다. 네. 이제 앞서 기사에서 보니까 이분이 뭐 보건소나 병원 같은 의료기관들을 많이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방문했던 곳들에 대해서 소독이라든지 이런 조치가 필요할 텐데요. 네, 지난달 25일 인후통 등 감기 증세를 보여 장현보건지소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다음 날 동네 주민 4명과 혈압약을 타려고 충주 모 내과의원을 방문했고요. 네. 27일엔 괴산 성모병원 선별진료소를 방문했습니다. 이때 열이 38도였다고 합니다. 네. 병원 측이 검체 채취를 해보자 권유를 했지만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투약만 했다고 합니다. 네. 이 부분이 좀 아쉽고요. 네.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김 씨는 어제 괴산 서부병원을 다시 찾았고요. CT 촬영 검사 결과 바이러스성 폐렴이 의심돼 괴산군 보건소에서 검체 채취 후 청주 하나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이 환자가 다녀간 보건소와 병원은 진료를 중단하고 지금 소독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열이 조금 있었을 때 더 빨리 좀 검사를 해봤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추가 확진자도 나왔지만 이제 퇴원 환자도 나왔습니다. 충북에서 6번째 확진자였죠. 네, 충북의 첫 완치 퇴원자는 6번 환자로 청주 콜센터 상담원인 24세 여성입니다. 지난달 25일 확진 판정을 받고 충주의료원 음압병실에서 지금 격리돼서 치료를 받아왔는데 오늘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을 했습니다. 현재 확진 환자 퇴원 기준은 두 가지인데요. 먼저 임상 기준은 해열제 없이도 열이 없고 임상 증상이 호전돼야 합니다. 또 검사 기준은 PCR 검사, 즉 유전자 증폭 검사 결과가 24시간 간격으로 2번 연속 음성이 나와야 합니다. 충북 6번 환자는 이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충북에서 첫 퇴원자가 나왔고요. 사실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뭐 여러 곳에서 정말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기사에서도 보셨겠지만 학원가도 지금 비상이라고요. 네, 충북의 학원 수가요 2,300여 개에 달하고 1인 교습소는 700여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둘을 합치면요 무려 3,000개가 넘는데 이 중 65%인 2,000개 정도가 지금 휴원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휴원이 2주, 3주 장기화될 경우인데요. 보통 한두 번 빠지는 건 주말에 보강 계획을 세워서 수업을 하면 되는데 네. 지금처럼 2주, 3주씩 공백이 생기게 돼버리면 메울 방법이 없게 됩니다. 그렇죠. 지금 학원장들 강사 급여 주고 임대료는 내야 하는데 수강료 공백이 생길까 봐 전전긍긍이라 합니다. 네. 자, 이제 학원가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계속 들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또 이제 다음으로 마스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마스크 대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충북은 좀 어떤 상황일까요? 네, 이 설명 드리기 전에 화면을 한번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어제 오후 청주 방소동 와. 농협 하나로마트 모습인데 네. 공적 판매 마스크를 사러 나온 인파가 이 정도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왔는데 안타깝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한 광경입니다. 이렇게 많은 인파가 몇 시간씩 뒤엉키다 보니까 시민들은 마스크 사려다 감염되는 거 아니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래서 농협 측이 고육책을 내놨는데 오전에 번호표를 배부하고 오후에 나눠주는 방식으로 오늘 변경했다고 합니다. 네. 아니 이제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정말 저렇게 많은 인파가 한 장소에 모인다는 것 자체가 지금 시국으로서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이게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인지 좀 다른 방법은 없을지 좀 답답하기만 하거든요. 네, 충북 지역 공적 판매 마스크 유통 현황을 좀 봐야 되는데요. 네. 약국과 농협, 우체국을 다 합쳐서 880여 곳에서 지금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보통 13만 장씩 공급되고 있는데 충북도민이 160만 명이 넘으니까 어림잡아서 10명당 마스크 한 장입니다. 네. 그런데 마스크는 이게 오래 쓸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10대 1의 경쟁률이 단기간에 확 낮아질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지금. 이제 계산을 해봐도 앞으로 이런 상황들은 좀 지속이 될 거다라는 말씀이신데 이렇게 또 전쟁 같은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제 정부가 마스크 사용 지침을 변경을 했습니다. 좀 고육책 같아 보이는데요. 네, 품귀 현상을 빚는 보건용 마스크 경우는요. 오염 우려가 적은 곳에서 일시적으로 사용을 했다면 동일인에 한해서 반복해서 사용해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네. 또 사용한 후에는 환기가 잘 되는 깨끗한 장소에 걸어 충분히 건조한 후에
재사용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 보건용 마스크가 없는 상황에서는 타인의 침방울이 직접 닿지 않도록 면 마스크라도 쓰는 게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네, 이런 지침들 잘 숙지를 해야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충주시가 충주 지역 신천지 신도 2,400여 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중에서 43명이 발열 등 유증상자로 분류됐지만 코로나19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충주시는 오는 12일까지 신천지 신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방침입니다. 충북교육청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12일간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청주시와 충주시 음성 증평군 내 미휴원 학원과 교습소의 방역 상황에 대한 점검에 나설 방침입니다. 또한 이들 지역에 휴원을 하지 않는 학원, 교습소도 추가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재난이 우리의 일상으로 들어왔습니다. 2월 20일 충북의 첫 확진자 발생 이후 현재까지 충북에서는 10여 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이 초기에 대응 실패를 꼬집는 여론이 높아졌습니다. 어디서부터 일이 꼬인 걸까요? 지난 2주간의 상황을 최종훈 프로듀서가 복기해봤습니다. 현재 코로나19와 관련된 뉴스는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쯤 서 있는지 알기 위해 그간의 뉴스를 복기하고자 합니다. 뉴스 매거진 세븐에서 충북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보도의 변곡점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1월 말만 하더라도 코로나19, 그러니까 당시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 불렸던 이 질환에 대한 보도는 중국과 관련된 내용이 전부였습니다. 중국의 우한에서 심상치 않은 속도로 신종 바이러스가 퍼져나가고 있다. 보도의 주 내용은 이 정도. 중국으로의 출장 및 여행 감소라는 내용으로 충북의 코로나 보도는 시작되었습니다. 불안하죠. 이게 중국 여행 간다는 것 자체가 지금 많이 불안하고 중국뿐만 아니라 지금 사실 동남아 쪽 가시는 분들도 계속 확진자 발생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고 있어서 그래서 취소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충북의 뉴스에 본격 등장하게 된 것은 1월 29일. 정부가 우한 교민들을 격리 수용할 곳으로 충북 진천과 충남 아산을 확정했습니다. 진천 지역 정치권과 주민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초 천안을 선택했던 정부가 하루 만에 결정을 바꾸어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우한 교민 수용지 선정을 변경해 주민들은 반발했고 정부의 설명을 요구합니다. 사태가 벌어졌을 때 대응 방안도 저희들 강구를 하고 검토를 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나 정부의 엉성했던 설명회, 그러니까 설명회라 불렸지만 설명은 없었던 설명회로 인해 진천 혁신도시 주민들은 격양. 이로 인해 코로나19는 충북의 이슈로 본격 등장합니다. 정부의 결정이 납득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제3의 장소를 물색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게 현실. 저희는 그분들이 편안하게 오셔가지고 안정된 마음보다 하루빨리 여기서 탈이 없으시다면 빨리 완쾌해서 나갈 수 있는 거. 대승적 차원에서 우한 교민들을 수용하기로 결정한 진천 혁신도시 주민들.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173명의 우한 교민들을 맞이. 2주 뒤 따뜻한 환송 행사로 이 사태를 마무리합니다. 훈훈하게 마무리될 줄 알았던 충북의 코로나19 사태는 이후 충북의 첫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기류가 확 바뀝니다. 충북에서도 첫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증평에서 근무하는 육군 특수부대 장교로 대구를 찾아가 신천지 예배에 참석한 여자친구를 만나고 부대로 복귀한 뒤 나흘 만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충북의 첫 확진자 발생.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확진자와 지역민 접촉이 거의 없어 다소 다행이었던 상황. 그러나 다음 확진자부터는 지역 사회에 비상이 걸립니다. 율량동에 거주하는 30대 부부로 남편은 개인 택시 기사, 부인은 전업주부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확진자의 이동 경로가 주말 동안 지역민들에게 공유되었고 이때부터 지역사회의 경제는 빠른 속도로 얼어붙습니다. 율량동에 터지고 나서 이제 그게
저희가 유명하게 다 투입하는 거예요. 터지자 말자 집중하는 거죠. 다른 주말 같으면 어제 마트도 노는 날이고 저기 장사는 안 돼도 인구가 많거든요. 어제 너무 없었어요 인구가. 저기 내위가 왔다 간 소문이 나고서 점점 들어가고 어제 바닥이었어요. 그래도 청주에 이제 저기 하기 전까지는 뭐 이렇게 저기 했어도 많이 다녔거든요. 뭐 학생들도 그렇고 뭐 많이들 그냥 그래도 이 거리는. 근데 어제 그저께부터는 주말인데도 막 휴신하더라고요. 청주에 이제 딱 나와서 하니까. 네 번째 확진자는 음성군에 거주하는 50대 남성. 대구 신천지 교회 신도인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섯 번째 확진자는 청주에 사는 30대 여성. 문제는 이때부터 감염 경로가 명확치 않은 환자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5번과 6번, 7번 확진자는 어떻게 감염됐는지도 아직 모릅니다. 지역사회 감염이라고 단정 내리기에는 좀 이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검사해서 뭐 3차 접촉자가 나오거나 이러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지역사회 감염이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역 감염이란 한마디로 통제가 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의 1, 2주가 고비라고 말합니다. 누구를 통해 어떻게 감염될지 모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의 일상은 급격히 마비됐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렇게 졸업식을 진행하게 돼서 매우 아쉽지만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전국의 졸업식과 입학식이 취소되었습니다. 행사 취소로 수요가 줄면서 장미와 프리지아를 비롯한 주요 꽃 가격도 작년보다 30%가량 떨어졌습니다. 1년 중에 거의 행사가 최고 크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최고 큰 행사를 지금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포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결국엔 장사를 접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올 수 있는. 청주의 첫 코로나 확진자가 개인 택시 기사라는 것이 알려진 뒤로 택시 이용 승객이 급감했으며 시민들이 외출 자체를 꺼려 대중교통 이용이 줄었습니다. 손님이 없으니까 힘들지. 뭐 수입이 반도 안 되는데 뭐 7, 80만 원씩 줄어드는 게. 월 7억 원의 수익금 감소가 예상되어서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시와 도에 조속하고 조건 없는 지원을 요청하는 거고요. 마스크와 세정제를 구해야 되는데 가격도 인상되고 구할 수도 없는 상황. 현재까지 충청북도가 파악한 코로나19 경제 피해 규모만 1천억 원. 작년도의 일부 수출 규제 문제는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이 작은 어떤 파도가 한 번 일었다라고 보는데,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67개 업체가 데미지가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서 지들이 그 업체를 대상으로 대책을 마련했었는데, 이번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지금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 총망라해서, 그래서 제가 표현을 대규모 A급 태풍이 지금 몰아닥치고 있다. 그래서 전방위적입니다. 전국의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개학은 3주 미뤄졌습니다. 교육시설이 줄줄이 문을 닫으면서 공공의 돌봄 서비스는 마비되었고 그 부담은 각 가정이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맡길 곳 없는 맞벌이 부부는 막막하기만 합니다. 휴가가 다 되는 것 마냥 발표를 하시는데 정작 보면 저희 집안 신랑도 혹여나 이런 일이 생겼을 때 가능하겠어 했을 때 아니, 눈치가 보여서. 정부에서는 무조건 아이들만 쉬라고 하니까 그 아이들을 어디다가 맡기고 계속 이렇게 데리고 다닐 수도 없는 상황인 거고. 마스크가 필수인 요즘. 일기예보를 확인하며 마스크를 챙기던 일상이 그리울 지경입니다. 다 떨어지고 사느라고 지금 문자가 왔는데 지금 이 시간에 나왔는데 지금 없는 거예요. 2시간 1시 기다리는 얼마나 죽겠어. 나이 먹은 사람 나도 죽겠어 지금. 8시에 나왔어요. 8시 반에 나오고 8시에 나와서 11시까지 준다는데 그래. 그렇게 되면 더 없는 병도 더 생기겠잖아. 정부가 지원책을 내놓고 있으나 당장 생계가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고민은 부족하기만 합니다. 그건 오로지 그냥 대기업을 위해서 대기업이나 이런 공무원들 그런 분들을 위주로 해주는 거지 저희 쪽은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우리는 최악을 피하기 위해 차악을 선택하는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그래서 이 혼란을 되풀이하지 않고자 코로나 이후의 사회를 고민할 수 있게 희망해 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 4.15 총선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당의 지역구 후보가 속속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충북 지역 8개 선거구 가운데 민주당이 7곳, 통합당이 6곳을 결정했습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정순 예비 후보를 청주 상당구 총선 후보로 확정했습니다. 정 예비 후보는 사흘간 실시된 경선에서 김영근, 이현웅 예비 후보를 물리치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지와 성원이 헛되지 않도록 앞으로 최종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낮은 자세로 최선을 다해서 선거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충북 정치 1번지 청주 상당은 민주당 정정순, 통합당 윤갑근, 정의당 김종대 세 후보로 대진표가 짜여졌습니다. 세 후보는 공교롭게도 청주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입니다. 청원구에 출마한 김수민 의원은 통합당에 입당한 지 이틀 만에 단수로 공천권을 거머쥐었습니다. 이로써 본선에 진출한 충북 유일의 여성 후보가 됐습니다. 5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변재일 의원과 대결해서 현역 대 현역, 40년 가까운 나이차 등 다양한 요소가 관심을 끌 것으로 보입니다. 청주 청원구를 몸과 마음이 숨쉬기 힘든 곳으로 만들어버린 무능하고 부정한 정치 세력의 구악을 이제는 멈춰 세워야 합니다. 통합당 최연호 후보는 청주 서원에 단수 공천되며 7번째 총선 도전에 나섭니다. 김영호 공관위원장의 3회 이상 출마 원외 인사 배제설과 신용한 예비 후보의 전략 공천설이 전해졌지만 해병대 출신다운 뚝심으로 기회를 다시 잡았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9일 마지막 남은 청주 서원구 후보를 확정하고 통합당도 서둘러 공천을 마무리할 방침이어서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인 선거전이 불붙을 전망입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음성군이 지역 전자화폐인 음성행복페이의 10% 할인율을 7월까지 4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이번 달 20일까지만 10%의 할인율을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 경제의 침체를 겪자 할인 기간을 늘리고 반행액도 100억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통상 지역화폐 할인율은 6에서 8% 수준으로 10% 할인율을 연장 적용한 것은 도내에서 처음입니다. 청주시가 고령자들이 교통 신호 대기 중 앉을 수 있는 장수 의자를 설치합니다. 대상지는 교통사고 다발 지역인 율량 농협사거리와 사창사거리, 수곡초등학교, 석교 6거리 등 5곳으로 한 곳당 4개씩 20개를 시범 설치할 계획입니다. 장수의자는 지난해 남양주 경찰서가 처음 설치한 데 이어 영동군도 주요 교차로 4곳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완연한 봄이 오는 걸 추위가 시샘이라도 하는 것처럼 오늘도 쌀쌀한 하루가 이어졌습니다. 퇴근길 충북은 곳에 따라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고 있는데요. 이 눈은 오늘 밤까지 계속되겠습니다. 절기상 경칩인 내일은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충북 전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출발하겠고 여기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3에서 5도가량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에는 고민 없이 따뜻한 옷차림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낮에도 기온은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내일 충북 전역의 한낮 기온이 영상 8도 선을 보이며 오늘과 비슷하겠는데요. 다만 말 그대로 반짝 추위인 만큼 금요일 오후부터는 차차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 북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제천 음성 영하 5도로 오늘보다 3에서 4도가량 더 떨어지겠습니다. 중부 지역의 하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한낮 기온은 청주, 증평이 영상 8도를 보이겠습니다. 남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영하 4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이번 주 추위가 지나고 나면 이번 주말부터는 또다시 봄비가 한 차례 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의 커7입니다. 이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CJB 청주 방송을 친구 추가한 후에 여러분들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일상 등 사진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오늘의 커7에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일상이 뉴스다. 뉴스 매거진 7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